안녕하세요. 본격 달리는 야망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2달 됐었나요? 언제 한 그쯤 됐었나요? 네네. 그때 공기업 체험형 체험형 인턴 인터뷰 했던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이번에 발전사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운 이 시국에 정말 대단한 거를 해내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다시 취준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뚫으신 분을 제가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땡땡발전에서 인턴 체험형 인턴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이고 또 다른 땡땡발전에 채용형 인턴으로 이번에 선발돼서 입사 앞두고 있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용형 인턴이면 전환율이 혹시 몇 프로죠? 네, 제가 봤던 공고에는 전환율 한 90% 이상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현직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90% 이상이면 그냥 거의 100%라고 봐셔도 무방한데 그 기간 안에 사고를 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못해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입사해서 연수원 때 공부를 안 하면은 뭐 떨어뜨린다 그런 말인데 그런 거는 사실 안 드셔도 되고 아니 그렇다고 혹시나 막 아예 개판 치고 떨어졌다고 저한테 탓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 자격사항 및 스펙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학력이나 네. 학점, 어학, 자격증, 경험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력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립대 졸업을 4년제 사립대 졸업을 했고 그리고 전공은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높진 않은데 3점 중반입니다. 3점 중반이고 그리고 어학은 이제 토익 자격증이 있는데 800점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제가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 2개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 3급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턴은 제가 발전사에서 총 2번 인턴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진행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이 2개라고 하시는데 네.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화공기사 자격증 취득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안전 자격증 기사 그거 하나를 제가 땄습니다. 추가로. 기사. 근데 사실 저는 공기업 준비하면서 기사 자격증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가 또 어느 발전사에서는 지금 기사를 아예 가점사항으로 하고 커트라인을 그런 거 기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사가 요즘에는 오히려 또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를 보면은 이전에는 거의 그냥 서류 전형에서 그 자기소개서 적구로만 많이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자격사항이나 어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중을 두는 그런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합격하신 비법을 바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소서부터 먼저. 자소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저번에 인터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 별로 자신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시면 본인이 지원한 회사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그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어떤 그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그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통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소서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저는 사실 적부 판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정욱 씨 같은 경우는 30배수로 통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따끈따끈한 합격자가 하는 거니까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자소서는 그렇다 치고 자 NCS 네.
제가 알기로는 정우 씨가 사실 NCS에 크게 자신이 없는 아, 상태였었거든요. 저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할 때도 저한테 많이 좀 묻기도 하고 본인이 좀 자책을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네. 맞습니다. 그때 사실 인턴을 하면서도 그 NCS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선배님한테 이제 너무 안 된다 막 푸념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흐름을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입사하게 될 그 발전 공기업 이전에 또 다른 어떤 작은 공기업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NCS를 풀어보면서 뭔가 잘 풀린다, 뭔가 감이 좋다 하고 풀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또 시간이 있는 다음에 또 그 시험을 봤는데 그 일주일 동안 또 제가 하루에 하나씩 계속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 감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딱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실제 NCS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본격적으로라고 해도 본인이 느끼기에 진짜 이때부터는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 말고 그런 느낌 말고 진짜 딱 본인이 빡 집중해서 한 기간은. 사실 NC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놓지는 않고 띄엄띄엄 해서 계속 유지는 해왔는데 시험 한 3주? 그 정도 앞두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딱 집중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준비는 한 1년 반 동안 했지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감만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딱 진짜 제대로 한 건 한 달 정도는 이제 네. 막 집중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은 공부는 혼자 그냥 책 가지고 독학하셨나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인터넷 강의도 들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강의 결제해서 들었고 좀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들 거 몇 개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인강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결제해서 들어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비타민 뭐 이런 건가요? 네,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교재인데 많이들 푸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산 속도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또 선생님마다 이렇게 비법이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한 10가지 정도 비법을 알려주시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거랑 공감하는 게 저는 인강을 듣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때 이제 특강들 NCS 특강이나 인적성 특강을 하면은 몇 번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사들이 몇 개를 말해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건 그중에 한두 개. 근데 그 한두 개가 정말 시간이 단축하니까 이런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충분히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한두 개만 건져도 먼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책은 총 NCS 책은 본인 몇 권 정도 보셨나요? NCS 책은 근데 저도 그 책장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방에도 그 옷장에도 NCS 책 진짜 이만큼 쌓여 있고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럼 스터디는 따로 안 하셨어요? 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 하기 전에는 그 집 근처에서 스터디를 또 NCS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인턴들끼리 전공 스터디, NCS 스터디 다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어쨌든 좀 오랜 기간 준비했고 최종 합격을 했잖아요. 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NCS 시험은 공부하면은 성적이 오르나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NCS 딱 처음에 풀어봤을 때 그때 한 절반 정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많이 맞아봐야 한 정답률 60%, 70%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흐름을 좀 탔다? 이 정도밖에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지금 합격한 사람들 말하면은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밖에 할 수 없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렇죠. 네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은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은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막 확 그런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꾸준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을 유지했고 거기서 운이 좋아서 몇 개 더 맞춰서 이렇게 합격한 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NCS 같은 경우에는 어떤 봉투 모의고사나
그리고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돈을 아끼시지 말고 정말 풀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봤던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고 그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눈여겨본다면은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NCS보다는 전공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그때 시험을 봐오면 전공한 정답률 90% 이상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막 네. 드시면서 사실 저만 너무 먹고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저희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화학직이잖아요. 네네. 화학직이라면 사실 좀 화학직의 제일 전공 공부의 애로사항이 범위가 너무 많다. 왜냐면 기사 기준으로 화공기사, 대기기사, 수질기사, 3기사의 영역을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다 커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진짜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다양한 교재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기사책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사책만 보기보다는 공무원서를 또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또 문제만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 푸는 거 말고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눈으로 정말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공기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또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변별력을 조금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좀 다른 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전공에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NCS에 저는 진짜 네. 강점이 있었고, 전공은 저는 딱 커트라인만 넘기자, 저는 이주의였거든요. 근데 지금 애초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다른 게, 정답률이 전공이 지금 7, 80%를 넘어서 90%까지 본인이 말씀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었다는 거고, 저는 전공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항상 기사 기출만 겨우 봐서 그냥 진짜 아는 문제 최대한 많이 맞추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론까지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급하게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사 기출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전공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전공을 좀 수준을 높였던 것도 사실 NCS에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완하려고. 네, 그거를 이제 첫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는 NCS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전공으로 최대한 점수를 올려서 어떤 가능성을 높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략을 잡았었습니다. 자, 이런 것 보면은 사실 합격자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다들 자기만의 그런 정말 전략이 다 있어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전략을 맞아요. 잘 세우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은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따로 전공 공부를 하셨나요? 대학교 그거 공부 외에?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학교에서 화공기사 자격증을 저는 취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공기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타발전사에서 이제 인턴하면서 작년에 여름에 이제 인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환경 쪽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인턴을 진행을 할 때는 약간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이나 그런 집중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인턴이 끝나고 지금 있는 곳에 오기 전까지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실에서 여러 권의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전공은 확실히 공부를 하면은 잘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가 상대적으로 NCS. 네, 맞습니다. 확실히 눈에 보여요. 저는 전공이 진짜 자신 없었어가지고 범위랑 깊이는 어쨌든 기사 기출만 보는 것보다는 이론까지 다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변별력을 다루는 문제나 맞아요. 어떤 게 와도 괜찮다면 무조건 여기는 전공 공부를 많이 하면 좋다 이런 말. 그러면 면접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사실 필기 시험에서 합격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4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필기 시험 합격하자마자 면접 처음 갔는데 지금 네. 원샷 원킬 했다는 네, 맞습니다. 델롬 델인가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근데 준비는 또 면접 준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필기 발표 나고 뭐 면접 할 때 또 이때도 저는 유튜브를 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옆에 계신 지금 야냥 선배님 유튜브도 많이 봤고, 그리고 어떤 면접 전문가들이 사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영상을 정말 많이 한 며칠 동안은 유튜브만 볼 정도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한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한 열흘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열흘 좀 넘게 있었고, 근데 열흘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동안에 이제 저는 스터디를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1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2개를 하면서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쵸, 사실 이게 맞는 게 뭐냐면은 면접을 미리 준비하기에는 사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긴 해요. 하지만 이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이 정말 100%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그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공부 준비를 뭐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발전 산업에 대해서 정말 꾸준한 관심을 1년 넘게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주간 보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인쇄를 해서 스크립트를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 나중에 갔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무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평소에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 스킬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딱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발전소에서 인턴을 했던 그게 면접에서 정말 큰 강점으로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를 직무에 관한 정보나 산업에 대한 동향을 계속 체크하는 것도 자소서 준비도 되고 면접 준비도 되는 진짜 네. 이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공부하다가 좀 지치거나 아니면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 놓으면은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공기업 어쨌든 발전 공기업 인턴을 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어땠습니까? 이게 합격에 정말 큰 도움을 줬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면접에 있어서는 정말 이 인턴 경험이 거의 한 90% 이상은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인턴을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제가 뭐 훨씬 더 많은 설비들 볼 수 있었고, 선배님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태도적인 측면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회사에 와서 인턴으로 있으면서 선배님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부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어떤 공기업인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접에 있어서 제가 말을 할 때도 적용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직접 와서 보면은 네. 그런 게 아마 뭔가 느껴지는 게 네네네. 맞아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이 단순히- 조직 생활에서만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단순히 생각했던 거 그리고 TV 드라마 뭐 미생에서 봤던 거랑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생이랑 다르잖아요. 그쵸, 저희는 그쵸. 너무 다릅니다. 미생이 아니거든요. 네, 현실은. 맞아요. 현실은 임시완 같은 사람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선배로 있고. 이게 근데 정말 큰 거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면접장에 오는 면접관들도 사실 다 현직자들이거든요. 그쵸. 현직 간부님들이 지금.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거를 잘 아마 녹여내셨을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의 태도를. 네. 그리고 면접 가기 전에 이제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관이 이제 현직 간부님들이세요. 차장님, 부장님들인데 인턴을 하면서 실제로 뭐 차장님, 부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보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내 면접관으로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왜냐면 본인이 실제로 면접관이 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당장 뭐 같은 발전사 아니더라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한 게 저는 정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면접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갔어요. 저희 까명 선배님 유튜브 보시면은 자소서 이렇게 준비해서 주변 사람한테 돌려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스터디는 못 가고 회사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한 10부 정도 인쇄를 해서 저희 차부장님,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옆 부서에 있는 부장님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가서 이제 코칭을 많이 받았는데 조언도 많이 받고 근데 많이 또 혼났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면접 가기 전에는 다 숙지를 하고 또 갔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인턴을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하고 그 대신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네, 오셔서 뭐 직무 관련된 것들도 많이 보시고 뭐 선배님들 생활하시는 거 많이 보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생활한다는 거 본다는 게 사실 이 오지 생활을 직접 해보면서 그리고 이 어쨌든 조직 생활이 발전공기업이라는 조직 생활을 해보면서 현장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환상이랑 다른 어떻게 보면 맞아요. 특히 기술직 발전공기업이라면은 저는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살짝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하늘색 그쯤 된 스카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본인이 진짜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대근무하는 것도 보면서 이거를 느끼는 것도 회사를 선택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기출을 보면 저는 실제로 받지는 않았는데 그 뭐 오지근무나 교대근무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직접 가봐서 본인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에서도 분명히 플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저는 자소서 관련 질문을 거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상하게 적중이 돼가지고 좀 많이 풀었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기사 기출에서 이제 좀 지역적인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